방법을 좀 해봐도 괜찮겠구나. 내지는 이제 탈색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다. 내지는 동료들하고 설명을 할 때, 지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적어도 탈색이 뭐야라는 그 정의는 좀 한번 내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좀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탈색을 별로 해보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뭔가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일단 그렇잖아요. 저기서 김우주가 3시간 열변을 했어. 그럼 내 머릿속에 그림이 파노라마가 같이 가줘야 돼요. 소리는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이미지가 내 머리에 이렇게 슬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무슨 소리지? 그러면 자꾸 메모하는 거에만 자꾸 그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자꾸 쓰시고 듣고 하셔야 돼요. 승질 부리지 마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모든 기술은 경험이에요. 자꾸 경험에 쌓이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컬러 염색 탈색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펌이랑 조금 다른 게 염색의 고수는 베이지, 즉 이론이 70%예요. 이론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실기가 돼요.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실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론 정리가 안 되면 SNS에 매일 시달려요.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래. 네, 자기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사장님 그거 잠깐 정리시킬게요. 네. 이해되셨죠, 원장님? 자, 탈색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잠도 한번 깨 겸해서 우리 블리치명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탈색에도 명도가 있더라. 그냥 무조건 머리 빠졌더니 모발 탈색약 발랐더니 빨개졌어요. 노란색 됐어요. 머리 상했어요. 이게 아니라 블리치에도 명도가 있더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점을 검정색이라고 보았을 때 자, 블리치 명도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부만 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내는 게 암기는 더 잘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서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탈색명도 1번 검정색 1번 검정색 1번 검정색 1번 검정색 1번 검정색 2번은 초코라 2번은 초코라 2번은 초코라 3번 적색 3번 적색 3번 적색 4번 붉은빛 오렌지 4번 붉은빛 오렌지 4번 붉은빛 오렌지 5번 오렌지 5번 오렌지 5번 오렌지 6번 황금빛 오렌지 6번 황금빛 오렌지 6번 황금빛 오렌지 7번 황금색 7번 황금색 7번 황금색 8번 진한 노란색 8번 진한 노란색 8번 진한 노란색 9번 노란색 9번 노란색 9번 노란색 10번 여린 노란색 10번 여린 노란색 10번 여린 노란색 5번 오렌지 5번 오렌지 7번 황금색 7번 황금색 8번 진한 노란색 3번 적색 3번 적색 3번 적색 4번 붉은빛 오렌지 4번 붉은빛 오렌지 7번 황금색 7번 황금색 10번 여린 노란색 10번 여린 노란색 2번 초코라 2번 초코라 2번 초코라 3번 적색 4번 붉은빛 오렌지 4번 붉은빛 오렌지 4번 붉은빛 오렌지 2번 초코라 2번 초코라 3번 적색 3번 적색 4번 붉은빛 오렌지 5번 오렌지 6번 황금빛 오렌지 7번 황금색 7번 황금색 8번 진한 노란색 9번 노란색 10번 여린 노란색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잘해. 잘하셨어요.
좋아요. 자, 탈색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탈색 하루에 몇 회 정도 가능할까요? 이제 얘기했는데요. 자, 블리치 명도가 1번 검정색에서 10번까지 가려면 몇 번 정도 소요될까요, 여러분? 1번 검정에서 10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이 노란색. 그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2시간. 검정에서 10번까지 가려면 대략 방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2시간. 어느 정도? 유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표준치는 있어요. 표준. 1시간 이상. 여러분들 탈색할 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상했을 때 그 어느 정도 된다고 이거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열이 노란색까지 해야 돼. 화를 내고 있어. 왜 화를 내?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가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200분 이상이 소요가 돼요. 200분. 네. 그러니까 결국은 3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탈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고객분들 시술할 때 거의 다 2시간 이상은 다 소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 소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상하고 어느 경우는 안 상하고 이게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한다라고 하시는 샵은 제가 봤을 때요, 도포량이 적거나 빗질을 많이 하거나 방치 시간을 자기 멋대로 하거나 열 처리를 하거나 산화제를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탈색을 잘 하는 샵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슬라이스가 적고 도포량이 충분하고요. 중간중간에 쇠약을 잘 발라주기도 하고 마사지도 수시로 해요. 제가 볼 때는 딱 갈라져요. 그래도 20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걸려요. 네, 그래도 걸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저항성 명도에 걸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걷어내고 다시 발라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마사지를 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탈색을 좀 많이 하시는 샵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레이 있잖아요. 이 추레이를 별도로 하나 두라고 해요. 탈색 전용 추레이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약을 그냥 수시로 조제하게. 네, 탈색제는 큰 바가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탈색약 좀 조제해서 오세요 원장님 그러면 기장이 이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수대야만큼 조제해요. 정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만큼 있죠. 얘 쭉 빠지고요. 나머지 진행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탈색제는 순간순간 쓸 것만큼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봐봐요. 내가 스피드가 좋다. 난 잘 발라. 난 빨리 발라. 이런 편이에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턱선까지 똑같은 산화제 처방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턱선 이상, 어깨선, 속옷선까지 가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산화제는 앞뒤로 분리시키세요. 앞뒤로. 뒤에는 좀 6, 앞에는 9.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하나는 탈색제를 바를 때 두 분이 바르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부터 바른다, 뒤에부터 바른다, 그리고 선생님은 앞에 바른다, 인턴은 뒤에 바른다.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봐봐요. 약제를 바를 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인턴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인 샵이라면 혼자 이제 스피드를 키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하고 서브를 같이 봐줄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서브 봐주는 사람이 손이 느리다라고 판단이 들면 일 잘하는 사람이 세 구역을 맡아주셔야 돼요. 즉 제일 편한 자리를 그 사람한테 내주고 가장 불편한 세 개의 자리를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일 못하는 선생님은 제일 편한 걸 지가 해요. 불편한 건 인턴이 해. 그리고 약 더럽게
천천히 바른다고 욕해. 좀 빨리 좀 바르라. 나는 2개 다 바른 동안 넌 아직도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교육할 때에는 약 바르는 포지션을 교육시킵니다. 네, 디자이너 몇 년 차와 디자이너 몇 년 차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갈 거냐. 얘도 교육시켜야 돼요. 왜? 그거에 따라서 매출량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리는 그걸 좀 신경을 좀 써가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색약을 바를 적에는 내가 약재를 주어졌을 때 어느 쪽에서 먼저 바르냐, 나는 혼자 해라고 판단이 들면,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앞에부터 바른다. 어떤 사람은 뒤에부터 바른다. 어떤 사람은 위에부터 바른다. 어떤 사람은 아래부터 바른다. 되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다 정답이에요. 앞에 바를 수도 있고 뒤에 바를 수도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뭘 따져야 되냐면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어떤 게 가장 효율성이 좋을까? 얘를 먼저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염색약은 10분이면 작용이 멈춰요. 30분이면 작용이 멈춰요. 멈춤이라는 게 있어요. 탈색제는 멈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감겨야만 멈춰요. 이해되시죠? 얘는 약효의 기능이 떨어질 뿐인 거지 스톱워치가 없어요. 계속 진행 샴푸를 하면 스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탈색을 할 때에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샴푸 도기의 조건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감는다 이렇게 감는다. 맞아요. 그러면 앞에부터 발라야 돼요? 뒤에부터 발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맨 처음 바른 애들이 속도가 막 붙을 때가 있어요. 이거 그만 빠져도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근데 나중에 바른 자리가 너무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빠진 자리 때문에 잘 빠진 애들을 다 희생시켜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야 트리트먼트 빨리 발라. 좋은 여기 이제 빨리 갖고 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거를 바른다 해서 표백이 안 된다 된다. 똑같아요. 왜? 표백은 안 되는데 알칼리의 성질은 변화를 주지 않아요. 걔는 알칼리인 거예요. 단지 표백만 더딜 뿐인 거예요. 정확하게 헹궈야 된다면 빨리 가서 헹구는 게 처리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감겨야 되는 조건에서 앞에부터 바르는 순간 우리는 감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다 빨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 닿는 순간 표백력은 떨어진다. 모발은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앞으로 오는 게 우리가 쓰기에는 효과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래부터 바를까요? 위에부터 바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르세요? 아래를 바르도 되고 위를 바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탈색제의 주 목적은 뭐다? 표백이 목적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저도 보세요. 염색약을 발랐어요. 이 바른 걸 여기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거짓말 하지 마. 별로 안 줘요. 여기 발라놓은 게 여기에 닿는다고 해서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기 약 바르고 염색약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문제 생겼어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탈색제는 얘 발랐어요. 여기 올려놔. 슬라이스 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 걔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장이 짧으면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왜? 올려놓을 때 여기에 문제를 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올려놨을 때 여기에 문제를 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디부터 발라야 돼요? 네일부터 올라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내가 네일부터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놓는 위치 어떻게 될까요? 난 삐뚤어지는 거 싫어. 칼 맞춰야 돼. 그래서 일렬로 쫙 놓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탈색을 하다 보면 끝자락은 열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열이 고이죠. 그렇지 않아요? 탈색약을 발라놓으면 여기는 부풀지 않는데 여기는 막 부풀어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열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지 않는데 내 피부열도 있는 거예요. 비닐 하우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더 표백이 잘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탈색약을 바를 때 아래부터 올라가는 게 좋으나 이때 놓을 때에는 포개지 않고 다 흐트러 놓으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처음 슬라이스는 정위치, 두 번째는 왼쪽, 세 번째 오른쪽, 네 번째 정위치, 다섯 번째 오른쪽, 여섯 번째 왼쪽, 죄송해요, 왼쪽 오른쪽.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발을 전부 다 흐트러 놓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을 듬뿍 발라놓고 열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꼬리빗으로 다 띄우세요. 이건 의미가 없다. 이해되시는 거죠? 이해되시는 건 원장님? 안 됐어요. 다시 할게요. 잠깐 빌릴게요. 자, 내가 약을 발랐어요. 자, 그러면 원장님 죄송해요. 여기 하나만 할게요. 자, 이렇게 발랐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요 자리에 놓고 두 번째 슬라이스에 약을 발랐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약을 발랐어요. 그러면 포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놓고. 세 번째 약 발랐어요. 포개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놓고 공간을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 발랐어요. 자기 자리에 놓고. 다섯 번째 이쪽 놓고 이쪽 놓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간을 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포를 하실 때 아까 우리 섹션 얘기했죠? 여러분들 섹션 보니까 원장님들이 4개, 6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자, 섹션을 뜰 때에는 단발머리 정도다. 예를 들어 턱선이에요. 그러면 블로킹 4개. 턱선 정도면 블로킹 4개. 근데 이 단발머리는 턱선이 봐봐요. 왜 4개가 나오냐면 네이프 여기 짧죠 여러분. 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앞쪽 있죠. 이 앞쪽은 기장이 조금 숱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분리시키면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턱선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굳이 얘를 나눌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셔도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어깨선으로 넘어왔다. 어깨. 어깨로 왔다. 그럼 몇 개? 6개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 더 주세요. 탈색을 전체 탈색을 할 때는 홀수로 섹션을 뜨시는 게 좋아요. 홀수로 왜? 여기죠 여기. 얘는 반드시 하나예요. 얘를 센터를 나눠서 요만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여기 얼룩져요. 반드시 여긴 하나예요. 그래서 섹션을 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해되시죠? 이렇게 뜨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기장이 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개가 더 늘어나셔야 돼요. 왜? 봐봐. 왜 늘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약을 기장이 길면 양손이 더럽혀져요. 특히 왼손이 탈색약이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슬라이스를 뜰 때 이 한 손으로 뜰 수가 없잖아요. 얘로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이 자리를 계속 공략을 해요. 얘가 하나가 되면.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절 얘가 하나라고 보고 나머지 여기가 2개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섹션 하나, 여기가 섹션이 블로킹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여기를 내가 슬라이스 3-4개 정도를 만져도 얘가 크게 데미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뭉퉁그려 하나를 하면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발라올 동안 얘를 10번을 만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빗질이 안 돼. 왜? 약이 자꾸 마르거든. 도포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슬라이스 뜨기 위해서 약을 묻히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약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뜰 때마다 뜯겨요. 이해되시죠? 자, 뜯기면 고객도 기분이 나쁜데 뭐가 더 문제냐? 작업 시간이 늘어나요. 걔를 자꾸 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색을 할 때에는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블로킹을 나눠서 하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탈색약을 바를 때는 블로킹을 2개, 4개, 5, 7, 9 요 기준으로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탑은 양쪽 센터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한다. 여기를 센터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100% 얼룩이에요. 양쪽 사이드 다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탑은 하나로 바른다. 여기도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몇 대까지 가능하느냐라고 한다면 최대 4회까지는 가능하다. 최대 4회까지는. 그런데 이 3회라는 시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 적어도 120분은 초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즉 무슨 소리냐? 어차피 탈색을 해서 명도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한 번 발라놓고 그거를 주구장창 주는 것보다는 걷어내고 새 제품을 발라주는 게 오히려 데미지가 적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제가 하루에 3회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을 발랐어요. 걷어내고 또 발라요. 걷어내고 또 발라요.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일까요? 얘가 약 한 번 발랐어. 자, 걷어내고 또 발라. 걷어내고 또 발라.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일까요? 행위는 세 번이나 한 번이에요. 왜? 저항성에 걸렸기 때문에 바르는 거지 얘가 해차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모 탈색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걔는 말 그대로 저항성에 걸릴 때마다 약제를 새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원래는 며칠간 회복을 좀 시켰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내지는 염색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인스타에 봤는데 머리를 하루 만에 100발을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베이스 체크하셔야 돼요. 블랙에서 하는 사람 없어요. 갈색 머리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포탈에서 시작해요. 맞잖아요. 여기 다 밝아요. 여기 새로 자란 머리카락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건 뭐냐? 어떤 베이스든 상관없이 어두운 모발도 백모를 만들기 위해서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NS를 봤을 때 오, 100발이 되네? 그러면 주의기 확인하기. 과연 이 꼭지점이 어디냐? 얘가 어디냐를 보시고 이게 하루 만에 될 건지 이틀 만에 될 건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모를 만들 때에는 블랙 모발을 대상으로 백모 만들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행위예요. 백모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고객에게 차라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스페셜권을 끊으라고 하셔야 돼요. 즉 기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과정을 정하셔야 돼요. 한 번에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욕 써서 하면 가능은 하겠죠. 최대한 가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드느냐? 오늘 해서 제가 100만 원을 받았다 쳐. 예를 들어 그럼 그분은 2년치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짧으면 1년, 길으면 2년 동안 미용실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회복될 때까지 안 오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의미 없는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백모의 색상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조건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가시는 게 나은 거지. 흑발, 새치 커버, 톤 다운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백모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금발부터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을 끊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절충을 하고 가셔야지 무조건 백모 만들기 뭐 이렇게 하시면 서로가 곤란해져요. 서로가. 원장님 탈색 몇 번 하셨어요? 아마 여기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걸요. 친해지면 막 물어보고 싶을걸? 지금 몇 번 했어요? 뭐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래서 1cm가 되면 무조건 탈색 2번이 들어가요. 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런 색상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런 색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대상자를 찾아야 해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모가 하고 싶어? 그러면 탈색은 3주 이상 넘기지 마. 이게 답이었어요. 즉, 검정머리가 보인다 싶으면 탈색시켜. 이게 답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 뭐 탈색약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 다 보세요. 다 탈색머리예요. 다 새로 자란 센치, 2cm 요거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대상으로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케팅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샵에 시술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색깔들을 원한다. 그러면 회원권 자체를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분리시키셔야 돼요. 해차를 몇 번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3, 4개월 내지는 반년, 6개월 코스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해나 손님도 갈 수 있어요. 해나 손님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거기 보면 4번 가겠습니다. 자, 탈색제를 도포하고요. 탈색력이 떨어지는 경우 대처하는 방관. 어떤 거? 내가 할 얘기가 없나? 네, 방안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탈색제를 도포했는데 혈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그럴 경우에는 약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약을 발라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마사지를 좀 해준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마사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본인들이 마사지하는 방법을 해봐봐. 마사지 어떻게 하세요? 마사지 어떻게 하세요? 마사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면적이 좁을 때, 넓을 때. 면적이 이렇게 좁을 때도 있고 면적이 넓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요? 맞죠? 면적이 나 왜 이래 발음. 면적이 좁아요. 센치가 얼마 안 자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요. 그럼 여기 마사지 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사지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긁는 거지 모발의 마사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도구를 좀 써야 돼. 도구. 어떤 도구 쓰면 될까? 이거 내가 볼 때는 구루 원장님 본 것 같은데? 뭘까요? 뭘까요? 나 많이 쓰는 거 있는데. 아닌데. 솜. 솜은 솜인데 털이게 스펀지. 솜인데 좀 다른 솜인데. 아닌데. 마사지. 스펀지. 털이게. 스펀지를 좀 작게 잘라가지고요. 그 스펀지를 롤링으로 쓰시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세치 커버할 때 기장이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스포츠 머리처럼 자른 분들 그런 사람들 마사지하면 그냥 막 대굴대굴 마사지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앙드레 김 만들어요. 네, 피부의 착색력이 더 좋아져서. 걔 리무버를 해도 잘 안 닦여요. 그런데 스펀지로 롤링을 하면 잘 닦여요. 그래서 내가 꼬리 가까이 쪽에 롤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는 스펀지에 약 찍어서 걔로 롤링을 해주고 롤링이 다 끝났다 싶으면 스펀지로 찍어서 위에다 얹어주기. 세치 커버 약을 했는데 기장이 짧아서 약이 자꾸 튀어나간다. 여기에 자꾸 안 붙어있다. 그럼 파지 붙여주는 것보다는 스펀지로 롤링.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요. 손으로 마사지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스펀지 쓰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 부드러워요. 세상에 부드러워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극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장이 길어서 면적이 넓은 데를 마사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적이 넓으면 일단 슬라이스를 잡는다. 네, 그리고 이제 마사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사지를 하는데요. 어떤 원장님은 꾹꾹꾹꾹꾹 하면서 마사지 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면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 하세요.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 하는 분 있어요. 자, 일단은 빼는 게 목적이면 주물주물을 하면 안 돼. 이건 착색시킬 때 하는 거예요. 주물떡주물떡 만지는 거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범위가 넓어. 길어. 그러면 바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바닥을. 자, 이때 둥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발이 되게 거칠어요. 네, 좌우로만 움직이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의 질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해서 면적이 넓은 긴 쪽을 발라야 돼 라고 판단이 들면 얘는 분리다보다 좌우로 내려온다. 그래서 바닥을 이용하는 게 좋고
일정 부분의 표백을 내가 하려고 해. 그러면 이 방법보단 그 부분은 요게 나은데, 자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묻어있는 약은 없애버리고요, 새 약을 담아서 비벼야 돼. 이해되시죠? 이미 얘 산화가 끝난 거예요. 얘는 이미 기능이 끝난 거예요. 보호의 능력도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 버려야 돼. 약을 조금 더 만들어서 새 약을 담아서 거기서 핸들링을 해주시고, 마사지가 일정하게 끝났다 그러면 그 약을 다시 발라놓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묻어져 있는 약을 막 비벼. 약도 막 없어져. 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약은 없애버린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탈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걷어내고 다시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데, 이 마사지는 둥글게 하는 것보다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5번. 탈색을 하고 나서요, 샴푸를 한다는 샵이 있고요. 어떤 샵은 샴푸는 안 좋아요, 모발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샴푸는 안 하고요, 트리트먼트만 해요 라는 샵이 있고요. 어떤 샵은 저희는 물세정만 해요. 왜냐면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염색을 해요.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탈색할 때 어떻게 하세요? 1번 물세정만 한다, 2번 샴푸만 한다, 3번 트리트먼트 한다, 4번 샴푸와 트리트먼트 다 한다.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었나? 하지만 제가 다녀보면 정말 다 달라요. 제가 좀 황당한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요. 뭐가요? 나보다 더. 요즘은 그 있잖아요, TV에서 그 상식 이런 거 막 알려주는 거 많잖아요, 솔직히. 특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할 때 항생제 빠가지고 염색약이 타는 원단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안 난대요. 사장님 끌 거죠? 아니 켜져 있어요. 꺼야 돼요. 꺼야 돼? 아, 네. 나 그거 밖에 끈 줄 알았네. 탈색으로 다시 가볼게요. 탈색제에는 열이 난다고 했고, 열을 내기 위해서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이 알갱이는 물 세정만으로는 씻겨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품이 약하면 안 씻겨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하게 거품이 나는 샴푸를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품에 의해서 알갱이가 자꾸 밀려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탈색을 했어요. 그럼 내가 샴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목적이 뭐냐? 엔딩이에요. 아, 내가 탈색은 이제 끝내야 돼. 그럼 반드시 샴푸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내가 트리트먼트를 한다 안 한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리트먼트를 한다,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세요? 여쭤보니까 염색에 방해받을까 봐. 그래서 안 한다 하시는 분 있고,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배웠다, 하라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화학 시술을 하고 나서 가장 모발을 안전하게 회복을 시키는 그 순간은 샴푸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미용실에서는 샴푸실에서 쓰는 제품이 제일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때가 가장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인데, 미용실에서 자꾸 이런 용어 쓰죠. 막 샴푸, 막자 쓰잖아요. 막. 여러분, 샴푸실에서 쓰는 샴푸는 막이 아니고요, 최상급을 쓰셔야 돼요. 최상급을 써야 전판도 돼요. 정말 최상급을 써야 손가락이 쑥쑥 나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발이 가장 회복을 시키는 등점은 내가 화학 시술을 끝낸 그 최초의 제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샴푸실에서 쓰는 거는 그냥 적당한 거 쓰고, 고객분들한테는 자꾸 좋은 거 쓰라고 하시고,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샴푸실에서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쓰는 제품으로 바꿔 쓰는 게 제일 좋다. 대신에 뭘 봐야 되느냐? 세정.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거품력. 그래서 알갱이가 잘 씻겨서 나가게. 트리트먼트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트리트먼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느냐? 모발에만 하는 게 아니라 두피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바르셔야 돼요. 두피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화학 실수를 할 거잖아요. 내가 샴푸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연 성분, 자연 오일, 나의 모이처, 나의 두피 기름, 얘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 대신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 자연 오일이 내 피부 밖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기고 뭐하고 나오고 약 바르는 그 시간이 30분을 대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결국은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두피부터 끝까지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사지를 가볍게 조물조물 하셔야 되는데 머리카락 마사지가 아니라 두피 마사지. 왜? 피부 장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헹구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탈색을 하고 나서 탈색을 끝내거나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해야 되거나 둘 다 상관없이 반드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샴푸를 하기 전에 약재가 묻어 있어요. 염색약, 펌제, 탈색제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물 세정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물로 씻고 샴푸 하시잖아요. 그럼 거품 안 나요. 거품 안 나요. 그러니까 물 세정을 충분히 하면 샴푸도 아껴요. 펌핑 3번 할 거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물 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샴푸는 왜 이렇게 샴푸를 많이 쓰지? 그러면 물 세정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샴푸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물 세정을 충분히 하고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구리 원장님한테 시술을 했는데 구리 원장님이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바르려고 해요. 그런데 염색약을 바르는 순간 약이 갑자기 원래 염색약 바르면 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색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막 팍죽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약이 막 변해. 바르자마자 막 변해. 발색이 막 되는 것처럼. 자, 요게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탈색하시고 나서 염색약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염색약 바를 때 색이 이상하게 다른 데는 별로 안 변하는데 어느 부위는 왜 이렇게 색깔이 자꾸 막 변하지? 여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만약에 이런 게 느껴졌다면 반드시 샴푸 다시 하셔야 돼요. 샴푸 안 되면 돼요. 샴푸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알갱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염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얘는 표백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료가 붙었을 때 얘가 열을 다시 내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흰색인데 부분이 여기가 왜 자꾸 팥죽색처럼 보랏빛이 나지? 나 이거 바른 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거는 그 부분은 샴푸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임기응변으로 가죠. 이상하다. 이제 물을 좀 닦아보기도 하고 여기 뭐 안 된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로 세척을 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염료가 50%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샴푸할 때 마사지하면 밀어낼 수 있겠구나 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물 세정을 하면 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샴푸할 거 아니에요. 트리트먼트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색깔 다 나가요. 그래서 착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을 혼내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를 혼내키겠죠. 문제는 회사에 전화를 해요. 그 약 이상하다. 오강렬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내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매직스로 바꿨더니만 예쁠 약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탈색을 하고 나서 약을 발랐더니 뭔가 급변하더라. 확 바뀌더라. 내 샴푸 빌렸구나. 고객님한테 샴푸 안 됐어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고객님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서 빨리 대처를 할 것. 그것은 산화제를 낮은 걸 써서 그럼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 주변이 공격당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착색이 돼야 되는데 그 주변 아이가 까매져요. 네, 위험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반드시 샴푸는 다시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어쨌든 탈색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반드시 세척을 다시 한다. 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보시면 탈색을 할 때요. 거기 보시면 연고제, 명도, 그 다음에 산화제 어떤 걸 쓰는 게 좋습니까?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떤 거 써도 다 돼. 1번 써도 돼. 10번 써도 돼. 다 돼. 다 돼요. 블루블랙 원하면 1번 써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다 돼요. 맞는데 표준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고객이 탈색을 하고 나서 모든 고객이 블루블랙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블루블랙을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다 밝은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명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대로 가 자꾸. 요거 쓰면 괜찮을 거야. 옆집 애가 괜찮다더라. SNS에 요거 썼더라. 요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준 좀 정합시다. 자, 우리 저번에 자연색조 명도를 공부를 했어요. 저랑 했을 때. 공부했죠, 원장님? 자연색조 명도. 아까 노트 다 쓰는 거 같던데? 탈색 명도 쓰라 그랬더니 자연색조 명도 다 쓰는 거 같던데? 자, 1번이 무슨 색이에요? 2번은? 아주 어두운 갈색. 3번, 4번, 5번, 6번, 7번은요? 8번, 9번, 10번.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주로 무슨 말이 들어가요? 갈색. 그치? 1번 검정, 2번 아주 어두운, 3번 어두운, 4번 갈색, 5번 밝은 갈색. 그러니까 주 베이스가 다 뭐다? 갈색. 근데 6번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황갈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색을 한 후 염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셔야 돼요. 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먹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팍 딥해졌다. 고객이 블루블랙을 원하면 1NB 쓰셔야죠. 1B 쓰셔야죠. 그런데 고객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면 1, 2, 3, 4, 5번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면 색이 확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탈색을 하고 나서 일반적인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6, 7, 8, 9, 10을 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대체적으로 몇 번 쓰세요? 7, 8번 많이 쓰세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준 좀 나눕시다. 예를 들어 새치 커버의 고객이 오셨어요. 새치 커버. 그런데 이 새치 커버의 고객이 나 이제 밝은 새치 커버 쪽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요 정도의 새치 커버인데 우리 원장님이 요런 새치 커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요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상태에서 요쪽으로 가려면 방법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0.00으로 톤 업을 시킨다. 이게 베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막상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해야 돼요? 탈색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해요. 염색을. 자, 그러면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난한 명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치 커버 고객이 밝은 새치 커버를 원해요. 일반적인 염색 0.00 내지는 라이트너를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약을 내가 쓰려고 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어떤 명도대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7번. 7번. 난 표준 때 얘기하는 거야. 네네네. 표준.
5번. 안정적으로. 어떤 게 나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세치 커버의 고객이 오셨어요. 내가 이분한테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어둡게 하면 이 고객이 매번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색상은 언제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제품 한번 사면 1년치 쟁겨야 돼요. 미용실 올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한테 우리는 자꾸 통독을 외쳐야 돼. 세치 커버는 검정색이 아니야. 세치 커버는 밝은색으로 해야 돼. 막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어두운 색을 한 번은 뺏겨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뺏겨낼 때 라이트너로 하고 싶어. 매직스에 0.00으로 하고 싶어. 근데 막상 테스트했더니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탈색을 잘 했어. 그래서 머리를 밝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다음에 염색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이럴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 어느 명도대를 쓰는 게 효과적일까? 어떤 거? 6, 7, 8 다 상황에 따라 다 쓸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소비자한테 권장할 때 일단 레시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손님한테 야 6, 7, 8 다 쓸 수 있어 막 이럴 수 없잖아. 그치? 손님한테 야 18번 써! 막 이럴 수 없잖아. 결국은 내가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나 저울에다가 다뤄야 돼. 약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명도를 선택할 거냐고. 7번 8번 이제 올라갔어? 자, 그러면 저는 알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봐봐요. 탈색을 한 모발에 염색약을 발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용한 염색약, 아까 제가 5번 때까지는 갑자기 확 딥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번 이상 때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또 상상을 해봐요. 먹힐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괜찮게 나올 때도 있어. 어느 때는 새까매질 수도 있고. 요건 그냥 내 생각을 벗어나라고. 일단 자, 그러면 밝은 모발에 내가 염색약을 하는데 난 지금 멋내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있어. 이 고객 무슨 고객이야? 세치 고객이에요. 세치 고객인 사람한테 7, 8, 9를 쓰면 고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제가 말하는 표준치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 합리적인 색을 해줘야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꿨어?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세치 커버의 고객이 봐봐요.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 공약 많이 나가네. 원장님 여기 계신 원장님이 세치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밝은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있는 머리처럼 밝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머리 상태에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오면 고객은 좀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질 않고 갑자기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줘버리면 고객은 파들짝 너무 밝은데? 자, 그럼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나는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집에 가면 그래. 가까운 지인이 공격을 해. 야, 너무 밝다. 나이가. 엄마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써도 된다. 다 되는데 세치의 타겟으로 온 고객은 세치에 맞는 색을 줘야 돼요. 아까 제가 5번 때까지는 다 어두워져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번 쓰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갈까봐. 무슨 소리냐? 새치의 고객이 오셔서 탈색을 해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2단계 정도만 올려 보여야 돼요. 2단계 정도만 올려봐야지. 얘를 너무 확 바꿔버리면 이 고객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퍼스널에 걸려요. 왜? 자기들이 항상 갖고 있는 요 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색에 맞는 의상들을 늘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여기 선생님 원장님도 이 베이스에 맞는 의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내 머리를 금발머리로 만들면 집에 있는 옷장에 옷이 어울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퍼스널이 안 맞아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굴이 계속 떠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파 보여. 야, 너 색깔 안 되겠다. 너무 아파 보여서. 희망이 없어 보여.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새치의 고객은 너무 급변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어두운 에서 어두운 으로 혹은 밝은 으로 황갈로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새치 커버는 명도를 2개로 정합니다. 나는 너무 급변하는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5번대. 5번대. 하지만 내 눈에는 좀 보여야 돼. 고객님 눈에는 새치 커버이지만 내가 좀 변화를 줬다라는 게 보여야 해. 그러면 6번. 6번 쓰셔야 돼요. 5번이나 6번 똑같은 거 같죠? 탈색하고 나면 달라요. 자, 여기 되셨어요? 자, 7번은 삼각형이에요. 7번은 삼각형. 그거는 고객의 니즈가 확실하면. 고객의 니즈가 확실하면 7번 가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해봐요. 새치 커버를 알게 하고 싶어요. 탈색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할 때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5번. 그렇지 않으면 6번. 눈으로 좀 보여야 돼. 6번. 삼각형은 니즈가 확실하면. 난 때려잡아도 밝은 거 할 거야. 난 옆집이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 난 밝은 거 할 거야. 자기 니즈가 확실하면 그건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탈색하고 나서 염색하면 어두워진다고 해놓고 아니 왜 5번 쓰라고 그래?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 보세요.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한다. 유지력이 짧다 길다. 그래서예요. 새치 커버한 사람을 벗겨놨어요. 염색을 했어요. 5번 했어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랑 뭐 차이 없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주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2주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고객한테 설명하셔야 돼요. 자, 고객님 오늘 너무 몇 년간 어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꿔드리면 고객님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반사빛만 교체해 드릴게요. 반사빛만. 아까는 반사빛이 눈에 보이는 색깔이 까매 보였다면 지금은 갈색처럼 보이게 해드릴게요.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2주 정도 내시면 밝은 갈색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6번 해줬지만 나중엔 8번처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7번 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9번처럼 돼요. 그래서 이 7번은 삼각형이에요. 정말 니즈가 확실하지 않으면 권장하지 않는다.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새치 커버를 해야 한 고객을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탈색이라는 건 한다. 근데 그 탈색을 할 때 명도는 5번 혹은 6번대를 사용한다. 자, 그럼 산화제. 산화제는 뭘 쓸까요? 1.5, 3, 6, 9 내지는 10, 20, 30, 40볼륨까지 있습니다. 12번. 자, 일단은 30볼륨하고 40볼륨. 그러니까 9%, 12%는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탈색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착색만 해주면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착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산화제는 6% 이하대를 쓰시는 게 좋아요. 6% 이하대. 그런데 자, 거기다가 땡땡땡땡
백모가 너무 힘이 좋은 사람 있어요. 힘이 너무 좋거나 백모량이 너무 많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백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모발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멜라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발인 사람은 그 멜라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멜라닌이 없는 그 구멍에 케라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흰머리도 가는 머리의 흰머리는 일반 모발보다도 더 단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케라틴 함유량이 높다라는 건 결국은 약이 도포됐을 때 이 약이 염색약 열 난다 안 난다? 염색약 발열한다 안 한다? 염색약 바르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염색약 바르면 미열이 생기잖아요. 네, 은근한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약은 열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발열이 생기니까. 그런데 염색약은 발열이 없어요. 그래서 열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펌제 보면 멀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멀티 펌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열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은 결과적으로는 미열이 나기 때문에 굳이 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흰머리의 함유량이 너무 많거나 내지는 흰머리가 유독 너무 강한 것 같다 느낌이 뭐냐면 약간 유리성이 있어요. 바닥바닥한 머리. 자, 그런 사람들은 유리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약간 서양인 모질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염색약을 발랐을 때 얘가 빨리 확장시키고 빨리 착색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얘 문 열어, 나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리성이 심하거나 내지는 케라틴의 함유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두껍거나 너무 건강하면 문 열어달라고 빌고 빌어야 돼요. 자, 그럼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 표백이 문제가 아니라 팽창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색력이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문을 빨리 열고 들어가는 아이는 착색의 시간이 충분한데 문을 여는 쪽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은 아이는 착색력이 떨어져서 당장 발랐을 때는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혹시 탈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착색이 안 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산화제를 오히려 거꾸로 높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에는 3% 이하대 쓰셔도 되지만 아까 말하는 그 조건, 붉고 너무 건강하고 백모 함유량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에는 3% 내지는 3% 이상대를 쓰시는 게 더 낫다. 근데 3% 이상대는 6%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4.5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은 상관없다. 만약에 없으면 그냥 믹스하세요. 6과 3을 그냥 섞어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이사항인 거예요.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는 3% 내지는 3% 이하 요걸 쓰시면 되는데 백모량이 너무 많고 너무 굵고 너무 유리성이 강하다라고 싶으면 이럴 때는 3% 이상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산화제를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여기도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모질이 조건이 마름모, 젖은모.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젖은모, 마름모, 젖은모. 자, 이거는 멋내기 이때. 새치는 말립니다. 새치는 뚫고 못 들어가요. 봐봐요. 탈색약을 발라요. 잠깐만 저거 보세요. 이거 저 보세요. 새치가 자랐어요. 여기 염색머리예요. 새치 커버 약이에요. 그럼 내가 탈색약을 바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흰머리가 있다 할지언정 여기도 약 발라야 되는 거예요. 흰머리라서 약 안 바르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약을 발라야 되냐면 일종의 숨을 좀 죽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바르라가 아니라 일단 스치고는 가라. 양을 좀 줄여서라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흰머리가 많아. 여기는 염색머리예요. 탈색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차피 흰머리에 탈색약 발랐다고 해서 더 밝아지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여기만 문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산화제를 바를 때 젖어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얘가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멋내기는 상관없는데 새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치는 가볍게 건조. 어디 건조? 두피, 줄기. 그렇지. 뿌리 쪽에 수분을 좀 건조. 네. 바짝 말리라는 건 아니지만 뿌리 쪽에 가급적이면 수분은 좀 없게끔. 네. 가볍게라도 말리셔야 돼요. 물기 많은 거 말고. 네. 그리고 나서 줄기 쪽에 물기 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왜? 여기 이미 인공 색소니까. 하지만 뿌리 쪽은 좀 말린다. 뭐 약간 꾸덕꾸덕할 정도? 요 정도.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말려주고 나서 약을 바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새치 커버하면, 아니, 탈색을 하면서 멋내기로 할 거냐, 아니면 새치 커버를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모발의 조건이 좀 나눠져야 돼요. 여기도 되셨나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탈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에는 반드시 전판을 하셔야 돼요. 탈색 모발은 반드시 전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봐봐요. 전체 시장에 펌의 시장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판 시장이 오히려 떨어져요. 전판율이. 그런데 칼라의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판 매출도 올라가요. 탈색을 많이 하는 샵은 정말 전판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알거든요. 즉 탈색을 한 사람은 내가 전판을 하든 아니면 고객이 좀 품질이 좋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모발이 어느 정도는 회복돼서 오세요. 그런데 전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일반적인 노멀하된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탈색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부풀기 시작해요.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애초에 손님한테 탈색의 매뉴얼을 상담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반드시 집에서 써야 되는 그 조건을 같이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개는 부담스러워서 못 사간대요. 그러면 어떤 걸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게요? 샴푸만? 아, 트리트먼트만? 어떻게? 용량이 작은. 능력? 용량이 작은. 아, 용량이? 일단은 고객이 만에 하나 두 개는 부담스러워서 나 하나만 할게요 라고 한다면 일단 트리트먼트. 근데 과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쓰는 거를 사면. 왜냐면 트리트먼트를 써서 모발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네. 세워서 눌러야 돼요. 얘가 방방 뜨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샴푸는 탈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질 좋은 샴푸를 써도 결국은 유수분은 나가요. 그걸 다시 보완시키는 게 어쨌든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고객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우리 엄마가 뭐 좋은 거, 뭐 호주에서 뭐 어디 네덜란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져왔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 있어요. 나 요즘에 탈모 샴푸 쓰는데, 두피 샴푸 쓰는데, 기능성 샴푸 쓰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샴푸는 두피 모발에 관련된 거잖아요. 화학 시술을 하고 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매직스 샴푸와 매직스 트리트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얘는 오늘 내가 화학적인 시술을 하고 나서 오늘부터 2주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2주간. 그리고 2주가 딱 되면 고객님이 쓰시는 걸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 와서 또 파마를 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걸 2주간 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샴푸는 내가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학 시술을 하면 우리 모발은 상했다 안 상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알칼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칼리화 되어 있는 모발을 산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산성화 시켜줄 수 있는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2주간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킵해 두셨다가 고객님 거 계속 쓰시고 다시 내가 파마를 했으면 다시 2주 관리하시고. 네.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발을 화학적인 시술을 하고 나서의 직후부터 컨트롤만 잘해주면 모발 바싹 안 망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무리 탈색을 잘해줘도
내가 샴푸실에서 관리 대처가 엉망이고 집에서 대처가 안 되면 그 고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탈색을 했는데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탈색을 하면 정말 모발이 너무 망가졌어 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탈색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반응들을 많이 하냐면 지금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제가 집에서 관리하면 다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월급 고객은 2주간은 반드시 화학 시술을 했으면 2주는 반드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트리트먼트는 왜 써야 되느냐? 우리 모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수분과 유분이에요. 그리고 케라틴은 한번 유실되잖아요. 그럼 얘는 생성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고객님이 케라틴을 숫자로 얘기하자면 100개가 있는데 화학적인 시술을 하면 30개가 소실된다. 즉 100개를 150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개를 잠궈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도 더 이상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갖고 있는 건 30개인데 이 30개를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스타일이 된다. 근데 이 30개마저도 소실이 되면 스타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써서 본래의 상태를 계속 간직하기 위함으로 쓰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면 고객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쓰면 좋다며. 언제까지 써야 돼? 한 달 써야 돼? 2달 써야 돼? 나 지금 반년은 쓴 것 같아. 한 통은 다 써봐.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런 클리닉 제품류들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케라틴이 숫자로 얘기하면 우리 다 다르다. 나는 100개 있고 넌 30개 있어. 30개를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더 넓힐 수는 없다. 왜? 케라틴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네가 얘를 매일매일 써야 쓰니까 이게 간직이 된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어우 어느덧. 그러면 네. 케라틴이 네. 항상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럼요 원장님. 갖고 그러면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30개가 나갔다. 네. 그러면 70개인데 이게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머리카락은 세포가 없잖아요. 네, 신경이 없잖아요. 세포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한번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요. 끊임없이 채워주셔야 돼요. 네. 원장님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나이 먹어서 뭐가 오면 주름 지죠 원장님? 그 주름 왜 지는 거야? 근데 주름 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지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10개, 어떤 사람 30개 이게 다 다르게 있는데 그걸 간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럼요. 관리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여기 원장님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했어요. 3주 정도만 돼도 탈색을 2번은 하신대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이분이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샴푸 트리트먼트? 네? 관리할까 안 할까요? 관리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리는 케라틴이든 뭐든 피부든 뭐 이런 노화든 뭐든 다 관리를 하면 무조건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 속도가 빨리 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그런 거 없어요. 머리카락은 반드시 관리하면 무조건 티 다 나요. 이 피부는 세포에 의해서기 때문에 거고 얘는 세포가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관리하면 무조건 다 티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하라고 하죠. 두피 앰플이든 두피에 좋은 샴푸, 머리카락에 좋은 뭐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 다 쓰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에센스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죠? 머리 바르는 스타일 제품 쓰시죠?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에센스를 쓴다고 해도요. A라는 에센스가 있고요. B라는 에센스가 있어요. 이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오일인 것 같지만 차이는 다 나요.
다 나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는 하셔야 돼요. 관리를 하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원래 10시까지죠, 여러분? 내가 오늘 사실은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말이 좀 많았네. 왜요? 일찍 가시라고.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자, 탈색을 할 때에는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하고 있어 했어 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왜 탈색을 하는 건지 탈색을 한다면 도대체 탈색의 명도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서 탈색을 하고 있는 건지 고객에게 얘기할 때 봐봐요. 고객이 무슨 색깔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애쉬에 관련된 색깔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쉬에 관련된 색깔들 몇 번째 많이 쓰세요? 회색에 관련된 탈색하고 탈색하고 회색 해봤지? 네, 회색 해보셨죠? 7번, 8번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쓴다고 이제 쳐도 결국 고객이 밝은 회색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 6번 이하 때는 잘 안 쓰시잖아요. 6번 이상 때 쓰시죠. 그런데 탈색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회색이 나왔다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카키색 나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색깔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럼 아까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슬라이스 크기, 내지는 마사지, 내지는 도포량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인 거예요. 그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내가 탈색을 했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애쉬에 관련된 색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하나 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애쉬의 명도와 소비자가 원하는 애쉬의 명도가 어느 정도인지 얘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얘를 파악해야 되냐면 자 봐봐.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시술하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할 때 우리 뭐 정해요? 요금. 제일 중요한 건 요금이에요, 여러분. 요금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탈색의 명도에 따라서 내가 탈색 명도가 1, 2, 3, 4, 5, 6, 7, 8, 9, 10이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 이거 탈색 몇 번 해야 돼? 염색 가격 얼마야? 이랬을 때 우리는 요 정도는 1회만 하시면 되고 해서 탈색 얼마, 하고 나서 염색 얼마, 클리닉 비용 얼마, 전판 비용 얼마 이렇게 탁탁탁 부러지게 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탈색의 명도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해보고 잘 빠지면 한 번에 되는데 혹시라도 안 빠지면 또 발라야 되고 그래도 안 빠지면 한도는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괜찮아. 오케이. 고객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다른 집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회 해서 얼마, 자 염색해서 얼마, 클리닉 얼마. 근데 3회까지 했으니까 내 샴푸 트리트먼트 좋은 거는 뭐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막 이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상 했는데 너무 잘 빠지는 거야.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차가 줄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객에게 돈을 포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받진 않았지만 그럼 사실 고객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래서 가격이 40만 원이었는데 우리 약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예쁘게 빠지게 이렇게 빠르게 빠지게 내가 약 잘 바꿨네 하면서 가격을 다시 정상화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처음에 질렀거든. 60만 원, 내 생애 60만 원 처음 질러봤는데 요거 20만 원 떨어뜨리기 싫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클리닉 겁나게 해줘봐. 그러면서 시간을 막 끌고 가요. 감겨도 되는데 굳이 또 마사지를 해요.
손님 붙들고 있어. 당겨도 되는데 굳이 미스틱이 또 쉬워. 그러면서 막 고민해. 아씨 안 빠지는 거. 탈색은 원래는 해차가 줄으면 사실은 요금을 더 받아야죠, 여러분.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2번, 3번 가서 하는 건 원가 비용에 대한 거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내가 정말 남의 집 가면 3번 되는데 우리 집 가면 한 번에 된대. 그럼 원래 돈 더 받아야죠. 그분의 시간을 아꼈고 그분의 모질을 존중해 준 거잖아요. 맞죠? 계산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탈색을 하면 몇 번 해야 돼요? 라는 이 질문부터 우린 바꿔야 돼.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 원하는 희망색, 얘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탈색의 명도를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지점을 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항성 명도를 2번에 걸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고객님, 부득이하지만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약을 다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이해해요. 요즘 SNS에 이런 문구 많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막 풀릴 거예요.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SNS에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무제한 탈색 얼마 있잖아요, 그죠? 막 써있잖아요. 무제한 탈색 얼마 막 이렇게. 여러분 탈색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없다? 없어요. 고객이 10번 원한다고 해서 10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뭐냐? 어쨌든 언어 마케팅이에요. 고객이 봐서 야 다른 집은 해차에 얼마라고 하는데 저 집은 무제한이래. 일단 언어적인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고객이 4-5번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언어적인 마케팅 쓰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좀 다르게 나가 보자고요. 다른 집에서 3번 할 거 나 한 번에 해. 다른 집에서 2번 하는 거 나 한 번에 해. 조건부 자체를 이제 역으로 좀 반대로 써보세요. 문구가 이런 거죠. 탈색 5번 이상 해서 모발이 안 상하는 게 좋습니까?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마케팅 언어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왜? 다음 주부터 시행할 페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페어라는 제품은 완전히 미용사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2번 할 거, 3번 할 거 확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만 합니다. 안 상해. 이탈리아에서 왔어. 되게 비싸. 그러니까 너도 돈 좀 더 내. 우린 자꾸 이런 얘기만 해. SNS에서 떠오르는 말을 공략을 하려면 해차에 대한 얘기, 안전하다는 얘기, 스피드하다는 얘기. 자, 이 3개가 여러분들의 탈색의 또 다른 마케팅 언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는 고객분들한테 탈색이라는 걸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상한다 안 상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백을 내가 하고자 할 때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이며 맞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언어를 되게 많이 순화시켜야 돼요. 얼룩 안 지는 탈색법.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죽습니다. 그런 발언하면. 그게 아니라 결국은 탈색은요 얼룩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얼룩을 커버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탈색해서 얼룩 져도 돼요. 가릴 수만 있으면, 고객이 그거를 눈치챌 수 없게만 만들면, 결과색의 만족도만 높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탈색하고 얼룩 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탈색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마음의 숙제. 탈색을 두려워하지 않기. 탈색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 탈색은 때론 상할 수도 있다. 탈색은 원하는 레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염색으로 커버할 수 있다. 탈색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오늘부터 이빠이 빼자. 충장창 빼보자. 일단 이제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레벨을 맞춰서 빼보자. 고객분들한테 탈색제를 설명할 때에는 안 상하는 탈색제가 아니라 우리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안전하다, 빠르다, 그리고 한 번에 될 수 있다. 부득이해서 차가 넘어가는 건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페어를 만든 화학사의 목적은 뭐냐? 해나 고객을 백발로 만들려고 페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시커멓게 새치 커버해놓고 백발해달라고 하는 분들. 아, 정말 화납니다. 페어의 목적성은 최대한 안전하게 탈색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파우더 타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탈색제 쓰시잖아요. 그럼 그 탈색제를 쓸 때에는 일단은 상한다 안 상한다의 전제보다는 내가 지금 이 탈색을 쓸 때 얼만큼 꼭지점을 도달할 거냐, 얘를 자꾸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고객한테 설명할 때도 고객님이 지금 원하는 용도가 이 정도이라면 쟤는 뭐 어느 정도까지 탈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뭐 이런 말대로 좀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다음 주는 레벨 스케일을 만들 거예요.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사천리하게 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스케일을 만드는데 봐봐요. 이렇게 기장이 있는 전체 머리를 바르는 거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차피 제가 가지고 오는 건 레벨 스케일이니까 한 10cm 정도예요, 여러분. 요게 생각보다 자연 머리가 너무 밝게 나와서 제가 블랙으로 다시 염색을 다 엎었어요. 그래서 새카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레벨 스케일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대신에 제가 살짝 고민이 생겼어요. 이 레벨 스케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페어의 색상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10분 단위로 끊어서 표현되는 색깔을 보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게 제가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됐어요. 이 교육하면서 원래는 그 정리를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레벨 스케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죠? 영혼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죠? 일단은 레벨 스케일을 그래도 나는 한 번 정도는 좀 만들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러면 그냥 페어의 색상의 간격성을 보고 싶다? 두 개 다 똑같이 비교를 하군요. 그럼 두 개를 다 해야 되나 봐. 레벨 스케일은 저기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칠판에? 네네.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레벨 스케일을 만드는데요. 제가 봐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다 싶으면 페어 레벨 스케일도 만들어 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레벨 스케일만 하고 페어 레벨 스케일은 제가 중간에 우리 실습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상황을 볼게요. 아셨죠 여러분? 괜히 질문했나 봐요. 자, 그래서 레벨 스케일은 다음에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봐봐. 오늘 조편성까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조가 형성이 됐는데 본인이 늦어지면 그 조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뭐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못 오시거나 늦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약 손님을 조금 잘 정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다음 주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좀 고객을 조금 미루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편성은 아까 제가 여기 서 원장님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입으신 원장님 이렇게 한 조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한 조 그냥 하세요. 그리고 자기야 우리 자기 절로 갈게요. 네네. 은희 원장님은 그쪽 분이 더 친하신가요? 그럼 그냥 꼭 이렇게 끊을까? 그럼 요렇게? 네네. 근데 은희 원장님 여기 오셔도 되죠? 누구? 인원이. 인원이. 그래서 은희 원장님이 이러고 아니 저는 이제 너무 또 저쪽 분이 친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은희 원장님 왕따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럼 은희 원장님 다음에는 이쪽으로 앉으셔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준비사항 거기 다 써 있었죠 여러분.
각자 준비물 잘 체크해서 오셔야 되고. 자, 다음 주 저희가 교육은 6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원장님. 6시인데 여러분 15분만 일찍 오세요. 왜 일찍 오셔야 되냐면 여기 자리 세팅 이런 거 하시는 거에 한 30분을 까먹어요. 이 레벨스케 아까 제가 피스가 작아서 그나마 2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방칠 시간인 거고 세척하고 말리고 막 이러려면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10분? 한 10분만이라도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일찍 오신 분은 무조건 오시면 여기 넷 깔고 준비물 다 꺼내놓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싹 해놓으시고 요이땡 할 수 있게. 네, 그래야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편안한 시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네. 어떻게 오늘 좀 유익했습니까? 네. 괜찮았어요?